안녕하세요, 문불맨입니다. ATP 1000 상하이 마스터스와 WTA 250 코리아 오픈이 막을 내렸습니다. 특히 코리아 오픈은 결승전 당일 경기장 근처에서 에어쇼가 열렸죠. 고막을 강타하는 전투기 소리가 수시로 들리자 대회 우승자 제시카 페굴라가 신기한 듯 하늘을 올려다보는 모습이 잡히게 됐는데요. 선수들을 위해 관중도 조용히 해야 하는 스포츠가 테니스건만 이 경우에도 경기를 계속하는 게 맞는 걸까요? 좀 이상한 듯 하지만 또 세상 디테일한 테니스 규칙 7가지를 모아봤습니다. 전투기든 불꽃축제든 테니스에서 바깥소음은 경기 방해 요소가 아닙니다. 오직 정숙을 요하는 곳은 경기장 안 그리고 코트뿐인 건데요. 그래서 코트 위에선 휴대전화도 울려선 안 됩니다. 선수들은 코트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데요. 코트에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면 끄거나 무음 모드로 한 뒤 가방에 넣어놔야 합니다. 만약 경기 도중에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렸다면 경기 방해 요소가 되고 상대 선수는 곧장 경기를 멈출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포인트도 상대 선수에게 돌아갑니다. 스마트워치도 비슷합니다. 선수들은 경기 중에 스마트워치를 찰 수 없는데요. 부정행위 때문입니다. 테니스 선수는 코트에 오르는 순간 코칭을 제대로 받을 수 없죠. 물론 요즘은 온코트 코칭이 허용됐지만 이마저도 코치석과 가까울 때 또 문장이 아닌 단어나 손짓 정도로 제한되는데요. 스마트워치로 메시지도 주고받을 수 있는 만큼 경기 중에는 착용이 금지되는 겁니다. 하지만 스마트워치가 워낙 보편화되면서 은근슬쩍 차고 나오는 선수들도 많아졌고 투어에서도 알게 모르게 허용해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논란은 여전합니다. 지난해 호주 오픈 1회전에서 전세계 3위 슬론 스티븐스가 스마트워치를 차고 나왔습니다. 곧장 주심은 메이저 대회에선 스마트워치를 찰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스티븐스는 다른 선수들도 다 차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며 항의했습니다. 주심은 룰이 혼재한 탓이라며 강경하게 맞섰고 스티븐스는 시계를 벗고 나서야 경기를 나설 수 있었습니다. 테니스를 치다 보면 육수를 한 바가지 흘리죠. 옷은 금세 흠뻑 젖고 타월이나 손목 밴드로도 감당이 안 될 때도 많은데요. 이때 보풀이 많은 테니스 공으로 땀을 닦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좀 더럽죠. 이 경우 상대 선수와 주심은 공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러워서라기보단 테니스 룰에선 어떠한 형태, 방법으로든 공을 변형시킬 수 없다고 규정해놨기 때문입니다. 즉 땀으로 공 보풀이나 무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일단 공을 교체하고 해당 선수에겐 머리띠나 타월 사용을 요청하는데 계속 공으로 땀을 닦을 경우 규정 위반으로 페널티까지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라켓을 던져서 공을 맞추고 또 그 공이 반대편 코트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실점입니다. 테니스 규칙에서 공은 무조건 라켓으로 쳐야 합니다. 대신 손을 바꿔서 치는 건 상관없는데요. 즉 랠리 도중에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바꿔 쳐도 되는 겁니다. 현역 시절 마리아 샤라포바가 자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탁구의 경우 공이 테이블을 벗어날 것 같으면 선수가 그냥 잡아도 되지만 테니스는 아무리 공이 코트 밖으로 나갈 것처럼 보여도 바운드 되기 전에는 선수가 절대 잡아선 안 됩니다. 랠리 도중에 공이 날아가던 새를 맞추면 어떨까요?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야외에서 열리는 테니스 경기에선 종종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럴 때 그 랠리는 무효가 됩니다. 의도하지 않은 경기 방해 요소로 보는 건데요. 특히 새는 테니스 경기에서 거의 유일한 외부 방해 요소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공이 라인에 걸리고 선심의 판정이 애매할 때 선수들은 이의를 제기하고 비디오 판정, 즉 챌린지를 사용할 수 있죠. 만약에 아웃으로 판정났던 서브가 챌린지 결과 인이 됐을 경우 포인트는 누구에게 갈까요? 매우 디테일합니다. 상대 선수가 랠리를 시작했고 또 리턴이 벗어났다면 서브 넣은 선수에게 포인트가 가지만 랠리가 시작되기 전에 선심콜이 나왔다면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이 논란이 최근 코리아 오픈에서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이자 세계 13위 엘레나 오스타펜코는 올해 대회 1회전에서 569위 우리나라 백다연 선수에게 졌죠. 오스타펜코가 마지막 세트 5대3으로 리드하던 상황에서 서브를 넣었고 선심은 아웃으로 판정했습니다. 곧장 오스타펜코는 이의를 제기했고 챌린지 결과 인으로 판정났는데요. 주심이 자신에게 포인트를 주지 않자 오스타펜코는 항의했습니다. 오스타펜코는 백다연의 리턴이 벗어났다며 자신의 포인트라고 주장했고 주심은 백다연이 리턴한 게 아니라 선심의 콜을 듣고 공을 그냥 쳐냈다고 본 겁니다.
콜과 히팅 타이밍이 거의 동시였고 특히 백다현 선수가 백핸드를 주로 슬라이스로 치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백핸드를 친 건지 공을 그냥 걷어낸 건지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었는데요. 오스타펜코의 항의는 먹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게임을 내주면서 경기를 마무리하지 못한 오스타펜코는 추격의 빌미를 더 줬고 이번 대회 최고 희생양이 됐습니다. 최근 가장 화두가 된 테니스 규칙은 바로 토일렛 브레이크, 즉 화장실 휴식이죠. 경기가 몇 시간씩 이어지기 때문에 선수 배려 차원에서 만든 브레이크였는데요. 애초 횟수는 2번, 대신 시간은 딱히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경기에서 밀리는 선수들이 분위기 반전 용도로 길게 쓰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상습범은 스테파노스 치치파스였는데요. 화장실을 갔다 하면 짧게는 5분, 길게는 8분 넘게 돌아오지 않았던 겁니다. 급동이냐, 휴대전화로 코칭을 받는 것 아니냐 등 여러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논란이 되자 ITF는 지난해부터 세세한 규칙을 정했습니다. 토일렛 브레이크는 3분까지 쓸 수 있고 3세트 경기에서는 1번, 5세트 경기는 2번으로 제한한 건데요. 특히 세트가 끝나야만 화장실에 갈 수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당장 올해 호주 오픈에서 새벽 4시까지 무려 5시간 넘게 경기했던 머레이는 경기 막판 화장실을 가려고 했지만 주심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횟수를 다 썼다는 이유였는데요. 머레이는 이런 미친 경기를 하고 있는데 화장실도 못 가게 하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최근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선 권순우 선수가 라켓 박살과 악수 거부 등 비매너로 논란이 됐죠. 하지만 그 전에 상대 선수가 1세트 후 화장실 브레이크를 10분가량 쓰는 등 먼저 비매너였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뭐가 됐든 권순우 선수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지만 화장실을 10분 가까이 다녀온 건 명백히 규정 위반이었고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은 심판도 문제였던 겁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규정을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논란이 끊이질 않는 테니스 규정들. 어떤 규정이 가장 이해가 안 가시나요?